일요일 오전, 지은호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땀은 이미 식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박성재 본부장이 눈앞에 불쑥 나타난 겁니다. 평소라면 반가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은호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본부장님, 회사 쪽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녀가 의아한 눈빛으로 묻자 성재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회사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잠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그의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서류 때문만은 아닌 듯한 기운이 느껴졌죠. 지은호는 속으로 왜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으니까요. 그녀는 은근히 거리를 두려는 듯 본부장님, 자꾸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면 제가 조금 부담돼요라고 조심스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그 말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부담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원래 심심하다 했잖아. 나랑 같이 있으면 덜 심심할 거라 생각했어라고 장난 섞인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성재가 자신을 향해 조금씩 선을 넘어오고 있다는 게 분명 느껴졌거든요. 그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이지영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재의 호의는 감사하기보다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반대로 성재는 달랐습니다. 태연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지역과 오랜 친구라는 사실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지만 지은호를 향한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지은호의 시선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지역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언젠간 내가 나를 봐주길 바라는 수밖에. 그렇게 속내를 감춘 채 그는 다시 농담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성재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지역이 자기 절친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도 감출 수 없었던 거죠.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속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때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었죠.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훗날 파국으로 치달을 복잡한 얽힘의 시작이라는 걸요. 한편 지역의 집안에서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일요일 아침이라면 보통 가족들이 늦잠을 자고 간단하게 아침을 함께하며 여유를 즐길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이미 자식 셋이 모두 제각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 이지환은 해 뜨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가족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체육학과 출신답게 운동을 나간 것 같다는 추측만 오갔습니다. 막내딸 이수빈은 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패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덕분에 촬영 스케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과 의상을 챙기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집안의 분위기를 더 소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큰아들 이지혁은 또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후배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건축 동아리 봉사팀에 합류해 어려운 이웃의 집을 손수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신문을 접으며 대학 졸업한 지도 언제인데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참 신기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김다정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처음에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년째 저러니 대체 뭘 위해 그러는 걸까 싶다고 말했죠. 부모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마냥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에게 그 봉사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 이제는 삶이 한 부분처럼 굳어진 습관이었는데요. 그는 단순히 누군가의 집을 고쳐주는 일을 넘어서 사람들이 일상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하얀 벽을 만들어주는 일, 곰팡이로 뒤덮인 방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일.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있었던 거죠. 사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평생 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봉사라는 게 그저 좋은 일일 뿐이지 생계를
해결해주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다주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더 편안한 길, 안정적인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선택이 늘 불안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나 지역은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벽지에 가득한 곰팡이, 습기에 약한 낡은 벽, 그리고 고쳐야 할 구석들이 많았죠. 모두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지은호가 제가 뜯을게요라며 나섰습니다. 사실 지은호는 대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며 힘든 일이었지만 묘하게 성취감을 주던 순간을 회상했죠. 주변 사람들은 역시 은호는 못 말린다며 웃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봉사 장면이 아니라 은호라는 인물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이 앞으로 지역과의 러브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했죠. 지역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성격상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오차 0.1도 없이 도면을 맞추며 완벽하게 일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지역 선배는 다르다라는 탄성이 흘러나왔죠. 지역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방문 손잡이 교체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부품을 지역이 가방에서 꺼내 들었을 때 모두가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라는 물음에 지역은 태연하게 지난번 카페 공사 때 남은 거야. 혹시 몰라 챙겨왔어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대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역의 세심함과 철저한 준비성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을 시간에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묘한 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고성희였죠. 그녀는 창가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누구보다도 권력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집안의 명예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운동하러 간 거겠지. 새벽 운동 좋아하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애가 젊어서 그렇지 뭐. 에너지 넘치는 게 좋은 거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시청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비밀스럽게 새벽에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성재의 갑작스러운 외출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사건의 복선, 즉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이번에는 박영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개인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화가로서의 자존심과 기대, 그리고 부담감이 한꺼번에 짓눌러 오고 있었죠. 작업실에 앉아 캔버스를 바라보는 영나의 눈빛은 예민하게 빛났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잠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박진석은 딸의 고단한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는 듯 힘들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 그림은 내가 몰입해야 하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멈추면 못 그려요. 몰입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다그치듯 말했는데요. 사실 이 말 속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고성희의 끝없는 기대와 압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을 애지중지 키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미완의 욕망을 영나에게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취, 세련된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 영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도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끈기는 분명 빛나는 덕목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굴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란은 단순히 우아하고 조용한 화가로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욕망과 기대 속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기대에 매달려 혹사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분명히 각인됐습니다. 영라가 앞으로 겪을 갈등은 단순한 예술적 고민이 아니라 가족의 욕망과 얽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의 마지막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의 끝을 완전히 뒤집는 은근히 소름 끼치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하게 던진 듯한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듣는 이들조차 피식 웃어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보게 만들었죠. 이 말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가까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무게와 의도가 배어 있었고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시청자들도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지역을 향한 말일까? 아니면 성재의 비밀스러운 새벽 외출을 눈치챈 누군가가 남긴 경고일까? 혹은 고성이처럼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며 흘린 말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동시에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이 대사가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일상적인 풍경들 운동, 식사, 봉사활동, 작업실의 대화 이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한마디로 이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단순한 일상극 같던 이야기가 단숨에 미스터리와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시청자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평범한 아침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긴 불안감은 인물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시청자의 머릿속에도 의문부호를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집안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